안녕하세요. 박준호 TV 12월 오늘 며칠인가요? 12월 5일 목요일 방송하겠습니다. 예, 오늘 월가 주식은 반등을 했습니다. 3일 만에 다시 반등을 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조심스럽습니다. 12월 정시가. 미중 무역 분쟁 타결 첫 단추를 끼는 1차 협상 시한이 12월 15일이죠. 이 서명을 앞두고 지금 서명이 될까 안 될까 홍콩 사태 때문에 굉장히 지금 불안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블룸버그에서 다시 또 서명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이 반등을 했습니다만 안심할 수 없는 반등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2월 15일 협상이 물 건너가면 결렬돼 버리면은 12월 장이 급락을 하지 않을까, 작년 12월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걱정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조심스러워서 이것이 12월에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저런 예상을 해보는 중에 CNBC 방송에서 오늘 헤지펀드들이 주로 조사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포트폴리오에 활용하는 그런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작년 12월 판이 재판된다면, 그러니까 위험이 닥친다면 요겁니다. 12월 마켓이 다시 작년 12월처럼 급락을 한다면 피난처가 어딘가, 어떻게 피난하면 될 것인가, 요거를 가지고 이제 참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시사점을 한번 찾아보기로 하죠. 먼저 이 12월 급락장, 작년 12월 급락장에 제일 좋았던 투자처, 트레이더들이 제일 몰려들었던 곳이겠죠. 이건 작년 12월뿐 아니라 과거 이제 급락장에서 항상 어느 쪽으로 많이 몰렸는가, 어느 쪽 섹터가 제일 많이 올랐는가, 요거를 조사해 놓은 겁니다. 작년 12월의 결과가 아니라 작년 12월처럼 이렇게 급락했을 경우에 과거 많은 데이터의 경우에 어떤 쪽이 좋았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순위가 랭킹으로 매겨가지고 지금 해놓은 건데, 금이 제일 좋았다. 금이 한 달간 2.6% 올랐다. 이 금이 ETF입니다. ETF. 그리고 채권, 장기채, 장기국채 ETF가 2.45%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뱅가드 채권인가요? 뱅가드 채권. 그래서 이게 만약에 급락장을 예상했더라면 1위로 갔으면은 제일 수익이 좋았겠죠. 피신처가 됐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식으로는 어느 쪽이 제일 좋았느냐? 주식으로는 다 떨어졌다. 주식은 좋은 데가 아무 데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도 이제 가장 덜 떨어진 데가 컨슈머 스테이플즈, 필수 소비재, 식음료 같은 필수 소비재가 1.5% 떨어졌고, 한 달간. 유틸리티, SK텔레콤 같은 통신 유틸리티, 이쪽이 2%로 그 다음에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 헬스케어, 제약바이오, 또는 건강보험, 이런 헬스케어가 2.95% 떨어졌다. S&P 500 평균이 4% 떨어진 데 비하면 비교적 방어적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식은
피난처가 되기는 하되 덜 하락폭이 덜 한쪽, 그게 이제 피난처가 된 거죠. 그러면 결국은 주식에는 아무데도 피난처가 안 되고, 아까 본 그 금이나 국채,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금이나 국채 쪽으로 갔어야 됐죠. 피난처가. 그래서 이게 피난처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피난처를 미리 이제 거리로 옮겼으면은 이게 주가는 4%는 하락하는데 이것은 2% 이상 올랐으니까 매우 좋은 선택이 됐겠죠. 그런데 이게 미리 예상을 했다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되겠죠. 미리 예상을 했더라면. 그런데 지금 12월장이 급락을 할 것이라고 미리 예상을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까? 급락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만약에 아니면은 이거는 패착이 되는 거죠. 급락을 해야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러한 조사들 또는 그러한 데이터에 의한 트레이드의 그 트레이딩이 사실상 별로 효용이 없는 거예요. 배팅이죠, 결국은. 그러니까 배팅을 하지 않고 투자를 하는 것이 그게 투자죠. 뭐 도박이 아니고. 그래서 이 트레이딩은 도박을 할 경우에 이렇게 쪽으로 지나고 난 해답을 보니까 이렇더라는 건데, 지금 그러면 해답이 나와 있습니까? 예상을 해야 되는데, 어느 쪽을 자기가 배팅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같은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주식에서는 이런 쪽이 덜 떨어지더라, 방어적이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위험할 때는 이 방어 주식에 대한 비중을 좀 늘리고, 또 아까 봤던 채권이나 금에 대한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조금 늘리고, 이런 이제 그 설계를 하는 겁니다. 헤지펀드들이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는 거죠. 시장이 좀 불안해 보일 때는 방어적인 쪽으로 비중을 높이고, 경기 민감지 쪽은 비중을 좀 줄이고 하는 이런 걸 할 뿐입니다. 이것을 선택했다, 완전히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는 예상을 100% 할 경우에 가정하였으면 가상적인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사점을 여기서 뭘 찾으면 되느냐, 지금 이 장에서 어디를 선택하느냐라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건 본인의 배팅이에요. 도박이에요. 무엇을 우리가 시사점을 찾고 참고를 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이 제일 하락장의 제일 방어적인 이 부분이 필수 소비재 또는 유틸리티, 통신, 헬스케어 이런 부분들이 실적이 꾸준히 안정적으로 나오고 배당이 높은 고배당주예요. 고배당주. 그러니까 고배당주 쪽은 시장의 이러한 변동성에 대해서 굉장히 방어적이고 탄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배당 방어주를 장기 투자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시장 변동성에 크게 불안해하거나 뭐 특별하게 우리가 방어를 할 급히 움직여야 될 일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변동성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그런 시사점을 주는 겁니다. 그걸로서 충분해요. 이걸 가지고 어떤 방향성의 배팅을 하기 위해서 뭔가 움직여야 되는 이런 해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보를 이 정도로만 이용을 해도 충분한 정도의 효용이 있고, 이걸 가지고 과신해 가지고 어떤 그 배팅에 응용을 하려 그러면은 그건 엉터리예요.